네, 휴일인 어제 전국에서 황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10배에 달하기도 했고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았는데요. 네, 황사와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황사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고 오늘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제 이제 중국 북동 지방에서 황사가 발원을 했고 휴일인 어제 전국적으로 황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부 지방보다는 남부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좀 치솟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휴일 새벽에 백령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관측이 됐고 오후부터는 특히 이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황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중부 지방에서 남부 지방까지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대구와 광주, 부산과 제주 이런 지역들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고 그밖에 중부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수치 중에 가장 최대값을 좀 보게 된다면 서울은 208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게 됐고요. 부산은 세제곱미터당 400마이크로그램, 광주가 523, 울산이 393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한 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남부지방에서는 최대한 10배가량 평상시보다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이 떠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주에서 이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면서 프로야구 롯데와 기아의 경기가 역시 이제 미세먼지로 취소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가 되게 됐습니다. 현재도 이 부산이라든지 울산 지역들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단계 그리고 부산은 밤새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황사가 여전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람을 타고 점차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달 들어서 황사가 너무 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래먼지가 자주 한반도로 넘어오는 건지 또 작년에도 이렇게 자주 넘어왔던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그 3월 달에는 보통 황사가 한 이틀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 4월 달에는 2.5일에서 한 3일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사는 4월 달과 3월 달에 좀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달 들어서도 지난 6일에 이제 올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내륙에서 황사가 관측이 됐고 11일과 12일에도 역시 옅은 황사가 한반도 주변을 지나가기도 했었고요. 역시 이제 어제도 휴일인 어제 전국적으로 황사가 굉장히 심했는데 역시 이제 중국 쪽, 북부 쪽 그리고 이제 사막 쪽에서의 이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 상황입니다. 그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그 3월 달에서의 그 동아시아 지역의 한 달 동안의 강수량이 10mm가 채 되지 않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갈색으로 칠해진 지역들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황사 발원지가 매우 건조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온이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면에 깔려 있는 모래 먼지들이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면 모래 폭풍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인근 지역인 한반도까지도 이 모래 폭풍이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한반도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황사는 4월 달에 한반도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올봄 들어서 한 5차례 정도 황사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는데 4월 달에는 2~3차례 정도 황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게는 2~3차례 더 또는 적게는 1~2차례 정도 황사가 5월 달까지 다시 날아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네, 황사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은 황사,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용어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들 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미세먼지가 심하다라고 할 때 보통 중국에서 황사가 건너왔거나 또는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넘어와서 우리 한반도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듣고는 하는데요. 황사는 일단 발생 장소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북부 지역이나 또는 이제 사막 지역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흙먼지가 있는 지역들에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모래먼지가 넘어오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세먼지는 주로 이제 공업 지역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한반도의 뭐 충남 지역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 또는 중국의 이 동쪽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공업 지역들에서 황사가 좀 미세먼지들이 발생을 해서 한반도 쪽으로 넘어오는 현상들이고 초미세먼지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의 어떤 비산먼지들 그러니까 떠다니는 작은 먼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2차적으로 오염물질을 다시 재생산하는데 이런 것들도
초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장소가 좀 다르게 되겠고요. 구성 성분을 본다면 황사는 아무래도 이 놀이터의 흙먼지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이런 흙먼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반면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인위적인 오염원이죠. 따라서 뭐 카드뮴이라든지 납과 같은 이런 중금속들, 이 체내에 굉장히 쌓이면서 이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중금속들이 많이 포함된 물질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기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황사와 미세먼지는 우리가 PM10으로 분류를 해서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 그러니까 비교적 입자가 큰 먼지들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해당이 되겠고요. 초미세먼지는 PM2.5, 그래서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 그래서 황사와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코털에 걸러지지 않고 체내 이 폐까지 침투가 돼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나 황사보다는 인체에 더 해롭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황사 자체에 중금속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황사 속에 2000년대 들어서 중금속이 굉장히 좀 많이 포함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공업지대들이 좀 활발히 진행이 된 것들이 200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황사가 이들 중국의 동쪽 지역 공업지대를 지나오면서 중금속과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황사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바람 방향이 맞고 대기 정체가 심해지게 되면 한반도의 초미세먼지도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를 모두 다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황사와 초미세먼지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꼭 착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염 농도가 좀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 또는 이제 실시간 농도를 확인했을 때 오염 농도가 높다면 불필요한 외출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야외 나가서도 실내에 머무는 비중을 좀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속 노폐물을 자주 좀 배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외부의 공기질이 굉장히 나쁘더라도 실내에 오염원이 굉장히 쌓여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한 1에서 3분가량 하루에 3번 정도는 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공기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실내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것은 오히려 실내에서의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청소기를 돌리는 것보다는 물걸레질을 자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황사와 날씨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